제가 앞으로 다음 방송 때는 상당히 욕을 자제를 할게요. 왜냐면 욕을 해보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. 보니까 이제 저도 제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좀 많이 좀 걸려요. 그래서 이제 욕은 이제 안 하도록 하고,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감정이 제가 좀 올라오는 경우 있죠. 뭐 그런 경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. 왜냐면 그게 제 표현이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대신에 욕은 안 할게요. 예,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, 그거.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식물이든 뭐든 다 몬산토 식품 아니냐. 그러면 뭐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, 아니요,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결론은 먹긴 먹어야죠. 아니, 안 먹고 살면 난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유, 요즘에 먹고 사는 것도 귀찮더라고요, 요즘에. 어쨌든 뭐 먹는 걸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, 그걸 또 그러면은 몬산토 음식을 최대한 피해서 먹는 방법을 제가 이제 좀 알아왔으니까, 이걸 보고 가급적 이렇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한국하고 EU가 있는데, 일단 어떤 음식이 우리한테 포함이 돼 있고, 또 어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걸 표시하고 있는지 또 알고, 이제 저희가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알아봤고요.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 이제 식용유, 간장 등, 이제 간장인데 뭐 된장, 그 다음에 쌈장, 두부, 뭐 이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것들 다 우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 얼마가 들어있든 뭘 들어있든. 반면에 EU는 모두 표시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 상위 5개 품목의 한정이라고 하는데, 이 상위 5개가 어떤 거냐면요, 이제 빵, 그 다음에 과자, 그다음에 두유, 이유식, 소시지,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5개 품목이. 그러니까 상위 5번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분이 빵, 과자, 두유, 이유, 소시 등이 상위 5번째만 아니면 표시를 안 하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모든 식품을. 반면에 이제 이유는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예 표시를 안 하죠.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법이 거달기식이에요.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만들자니 사람들이 좀 말이 나오고, 또 만들자니 GM 음식도 안 팔리겠고. 그러니까 법이 이렇습니다.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, 어쨌든 뭐 법이 아니에요. 법이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뭐 외식 산업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가공식품을 우리가 안에 보고 뭐 이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, 식용유 간장을 피하자 어쩌자 해도 어차피 식당 가면 먹게 돼 있습니다. 이런 구조라면. 반면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메뉴 등에 이제 표시가 돼 있죠.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게 해놨다니까요, 이거를.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나. 해놓을 거면은 제대로 해놓든지. 하기야 뭐 공공기업에서조차도 뭐 몬산토 음식 안 팔릴까봐 노심초사하는데 법이 그렇게 나오겠어요? 그 다음에 뭐 사료 같은 경우는 표시 대상이 아예 없어요. 우리나라는 아예 없고, 그 다음에 사료조차도 EU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,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혼입을 한 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들어갔다라고, 이제 뭐 넣긴 넣어도 뭐 그렇게 막 으름장 놓는 경우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3%, 그 다음에 EU는 0.9%입니다. 근데 웬만해서 우리가 빵이나 과자 보세요. 웬만해서 3%안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음식에 거의 GM 음식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, 그러면 일단 조미료 종류부터 보시면은,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설탕 종류를 좀 볼까요? 설탕 종류 보시면은, 설탕 이제 스위트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쳐봐도 스위트맘이라는 게 나와요. 이게 뭐냐면 코코넛 진액을, 이제 코코넛을 말려갖고 진액 나온 걸 갈아가지고 이거 설탕처럼 만든 거예요. 근데 그 맛 자체가 설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당도가. 그래서 웬만해서 설탕을 넣으면 설탕보다 오히려 좀 향이 좋아요. 이게 제가 먹어도 봤는데,
그리고 이제 이게 당도도 설탕하고 똑같고,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어요, 안에. 미네랄이 있고,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이제 다른 설탕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 설탕보다도 훨씬 이 혈당이 낮습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당이 낮다 이거죠.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천연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요.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도 있고, 뭐 비오틴, 아르기닌 등등 하여튼 많습니다. 우리가 그 성분이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설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뭐 한 스푼씩만 먹어도 상당히 몸에 좋은 그런 이제 설탕류의 과당류예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스위트맘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비아라는 또 식물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이 스테비아는 뭐냐면 일단 이것도 당이 상당히 낮아요. 근데 아스파탐하고 당도가 같습니다. 설탕이 200배 정도 나와요.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아스파탐은 화학적인 용법으로 맞는 거고 이것은 식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. 그 다음에 이게 고혈압도 퇴치해주고 그 다음에 비듬과 여드름도 퇴치해주고 그 다음에 주름도 감소시키고요.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치아하고 잇몸을 보호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속쓰림하고 소화불량도 같이 이제 잇몸을 보호하니까 개선이 되겠죠.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처에 바르면은 상처 치유도 빨리 온답니다. 그러니까 치유 효과가 또 상당히 좋은 식물이죠. 어쨌든 뭐 먹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. 스테비아도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어요.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벌꿀, 뭐 벌꿀은 뭐 길게 말 안 해도 이제 아시고요. 벌꿀은 솔직히 좀 설탕으로 쓰기에는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약간 좀 느끼해요. 그래서 이거 설탕으로 쓰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설탕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원액 소금을 쓰시고요. 굵은 소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굵은 소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가공된 소금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. 왜냐하면 거기에 화학적인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그 화학 제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걸린다 하잖아요. 근데 소금을 먹고 고혈압이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 제품을 억지로 넣었습니다. 뭐 그 몬산토에서. 왜냐면 그때 그 새끼들이 소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.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소문을 자기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 넣어가지고 꼭 그런 효과를 또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공 소금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 혈관은 상당히 이게 융축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요. 근데 그것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 효과가 가공된 소금에는 있습니다. 우리 맛소금, 미원 이런 데는. 그래서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생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생소금은 고혈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비만이 관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MSG 쓰시지 마시고요. 물론 MSG도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말은 많이 나옵니다. 하지만 아직 검증된 건 없습니다. 이것도 검증된 게 없는 건 먹지 않는 게 좋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건새우랑 그 다음에 새우 껍질로 해갖고 갈아서 만들면 돼요. 그러니까 뭐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제가 먹어봤더니 거의 뭐 MSG하고 비슷한 맛이 나요. 예. 그냥 넣어서 국에 먹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조미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꼭 이렇게 드시고요. 뭐 만드는 방법 옆에 글로 남겨놨으니까 글을 보시면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이 식용유 추천드리면 포도씨유가 있습니다. 이 포도씨유는 우리가 압착식으로 나오는 식용유인데요. 이게 이제 그 비타민 E하고 그 다음에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. 특히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요. 그 고기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고기 문화가 많잖아요. 지금 한국이. 그래서 포도씨유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들깨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쌉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추천드리진 않고요. 이런 게 있다라고만 뭐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
상당히 유산균, 요즘에 유산균 많이 나오잖아요, 뉴스에서.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제 그 기름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양파나 우엉, 돼지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양파를 많이 드시라는 이유가 이제 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이거든요. 양배추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양배추도 워낙 그 몬산토 음식이 좀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농약을 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양배추 이야기 나오니까 양배추 겹겹 안에 들어가면 그 겹겹 안에 농약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씻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원래 우리가 양배추를 먹으려면 한 입 한 입 뜯어서 다 씻어서 먹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. 그래서 양배추도 솔직히 드시면 안 됩니다. 뭐 양배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양배추의 농약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죠. 그 다음에 양배추 안쪽에 상당히 뭐 저기 그게 많습니다. 기생충이나 벌레 이런 게. 그래서 양배추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한 입 한 입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샐러드로 먹는다 하더라도 잘라서 씻어서 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. 그걸 그대로 드시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어쨌든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뭐 비피더스균한테도 좋고,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있는 유산균, 뭐 한참 지금 화제되고 있죠. 유산균한테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. 그래서 올리브유도 추천드리는데 비싸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도씨유를 이제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채하고 육류인데요. 뭐 아직 우리나라가 몬산토 지금 작물을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지금 몬산토 사과도 재배 이제 실험 중이고, 뭐 벼도 재배한다 그러고 논란이 많지만, 다행인 게 뭐냐면 그런 식물들이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거든요. 저희가 이제 제초를 뿌리고 그 식물들을 기르는데, 다행히 우리 국내에 아직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어요.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퍼져나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.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야채나 이런 걸 직구로 구매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우리가 가공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대부분 다 가공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위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직구로 구매해서 직접 가공, 그러니까 우리가 손질을 해서 드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떤 음식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우리나라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.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. 마트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. 그래서 확실하게 인증이 된 회사들을 통해서 드시라는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로우 네이처가 직구로 구매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농산물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그 배송이 됩니다. 중간에서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이 없이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요. 가격도 뭐 저렴하고, 그 다음에 되게 싱싱합니다. 야채나 육류 등이. 그래서 꼭 이 헬로우 네이처 아니면은 뭐 초록마을이라고, 이거는 뭐 점포도 있어요. 뭐 마을마다 점포도 있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온라인도 이제 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만들어 놨으니까요. 뭐 초록마을도 괜찮고,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유기농을 무조건 여기는 유기농입니다. 뭐 어떤 농약을 뿌리고 뭘 뿌리는 게 아니고 유기농 제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,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왕에 드실 거면 뭐 헬로우 네이처라든지 초록마을,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직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유기농 제품들을 직접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카길이라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그 사료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닭이든 돼지든 소든 다 몬산토 사료를 먹고 크고 있기 때문에요. 가급적 육류는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뭐 한우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. 마블링 있는 소고기, 그거 잘못된 소고기라는 거 아시고요. 뭐 국내산이 고기는 무조건 좋다, 뭐 이런 편견을 일단 버리시고 육류를 가급적 줄이십시오. 육류는 이미 몬산토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제 말이 뭐냐면, 어린아이들이 저희보다 몬산토 음식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냐면 이 몬산토 음식은 사람을 서서히 죽인다, 자기도 모르게 죽인다,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게 해서 죽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짧게 말하면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,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소프트 킬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죠, 저희보다. 왜냐면 몬산토 음식을 우리 때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고 자라나기 시작할 이제 시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몬산토 음식을 잘 선별을 해서 그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게
어떤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발병하고 있는 그 성조숙증, 그 다음에 불임, 교란 호르몬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이제 그게 뭐 어린아이들의 발육이 좋아진 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영양 과다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매스미디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세뇌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믿어버리죠.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음식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고요. 무엇보다 어린아이들,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 아닙니까? 우리 아들, 딸들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선택해서 먹어보자는 취지로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. 어쨌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 안건을 제보해주신 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